컴퓨터가 집값을 어떻게 예측했었죠? 우선 독립변수와 중독변수가 선형 관계에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는 독립변수, 중독변수 두 축이 생기므로 2차원 좌표 평면에 직선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독립변수가 두 개라면 축이 세 개가 되고 평면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변수가 더 많아지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n차원 공간에서 초평면을 찾아 예측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직선, 평면, 초평면까지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수식을 공부했죠. 바로 벡터 표현법으로 y는 w 트랜스포스 x라고 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입니다. 모델은 입력 벡터 x 벡터를 받아서 y를 출력하는 함수 그 자체죠. 두 번째는 모델 파라미터, 즉 w 벡터입니다. 이 w 벡터의 각 요소는 입력 벡터 x의 대응항에 곱해져 출력에 기여합니다. 내적이죠. 따라서 어떤 wi 값이 클수록 해당 입력 변수 xi가 영향력이 더 커집니다. 한마디로 w는 각 입력이 예측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는 y는 w0 플러스 w1 x1으로 직선 모델을 만듭니다. 여기서 w1이 클수록 x1의 영향력이 크고 w0는 편향 역할을 하죠. 독립변수가 두 개면 x벡터와 w벡터 내적은 평면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w1, w2가 각각 x1, x2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거죠. 정리하면 모델은 함수라는 틀, 그리고 모델 파라미터 w는 그 틀 안에서 각 입력의 기호들을 조절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신러닝에서 xy는 데이터로 주어지고 우리는 모델을 찾기 위해 모델 파라미터를 구해야 되죠. 핵심 아이디어는 선형을 가정한 후에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 즉 오차, 이 오차의 제곱을 모두 더한 값을 최소화하는 w 벡터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식을 SSE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MSE죠. 둘 다 최적값이 같은 W를 찾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MSE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SSE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계속 양수가 더해지니까 자연스럽게 값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SSE를 봤을 때 뭘 알 수 있죠? 직관적으로요? 알 수 있는 게 없죠. 하지만 SSE를 데이터 수로 나눠준 MSE는 데이터 하나당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린 선과 실제 데이터가 평균적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둘 중에 뭘 써도 우리는 같은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최적화해서 얻은 최종 모델 파라미터 W는 SS를 쓰던 MSE를 쓰던 동일합니다. MSE식에서 y-hat은 W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y-hat은 예측값이니까 W 트랜스포스 X죠. 그래서 W에 대한 식 L of W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은 W에 대한 2차 식이니까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함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냥 2차 식으로 생각한다면 W의 최고차항 W제곱의 개수가 X제곱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제곱이면 양수죠. 양수인 2차 식은 아래로 블록하잖아요. 그래서 미분한 값이 0을 만드는 W를 찾으면 우리는 바로 W를 구할 수 있다고 공부했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W와 X는 단순한 스칼라 값이 아니라 분명히 벡터였는데. 네, 맞아요. W 트랜스포스 X가 어차피 스칼라 값이니까 이렇게 2차원 함수로 볼 수도 있지만 벡터로 생각하면 차원을 늘려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차원을 늘리면 L of W는 W 벡터 요소에 대한 다변수 다항식이죠. 우리는 MSE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변수 다항식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Like, comment, subscribe, and turn on notifications. 가장 간단하게 독립변수가 하나인 예제를 볼게요. 집의 면적과 집값과의 관계입니다.
이 직선은 y-hat은 w 트랜스포스 x죠. 여기서 w는 절편을 의미하는 w제로, 기울기를 의미하는 w1을 성분으로 하는 열벡터였어요. 그래서 이 w 트랜스포스 x 벡터식을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 식을 L of W에 대입해 볼게요. 여기 y-hat 자리에 w0 플러스 w1 x1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L of W0 w1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독립변수가 하나인 식에서도 L of W는 다변수 다항식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MSE를 최소화하는 W 벡터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한 개인 경우를 볼게요. 현재 우리의 좌표 평면에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MSE를 최소화하는 선은 이 점만 지나가면 돼요. 실제값 y에 대응하는 y-hat을 가지고 있는 선이죠. 이 점을 지나는 선은 이렇게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학식으로 볼까요? 데이터가 하나니까 L 함수는 이렇게 되죠. L은 제곱된 수니까 최소화하려면 제곱 안에 있는 이 식을 0으로 만들면 됩니다. 0이 아니면 제곱이니까 무조건 양수잖아요. 편미분을 이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W1에 대한 편미분, W0에 대한 편미분 두 식을 만족하려면 역시 괄호 안이 0이면 되죠. 편미분과 편미분 전 0을 만드는 식이 같습니다. 또한 편미분에서 x가 0인 경우도 W1이 자유변수니까 역시 해가 무수히 많은 거죠. 이제 W0, W1, L 함수에 대한 3차원 좌표를 그려볼게요. 멋진 3차원 그래프가 나올까요? 아니겠죠. 이미 우리는 L이 0이어야 최소값이고 L을 최소값으로 만드는 W0와 W1이 무수히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L값은 0이니까 당연히 W0, W1 평면에 그려지겠다는 걸 예측할 수 있죠. 결국 이 식은 직선의 방정식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XY는 데이터로 주어진 값이고 W0, W1을 미지수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XY 미지수인 거에 너무 익숙해서 엄청 헷갈리죠. 극복하셔야 합니다. 이 선이 바로 W0, W1 해의 지팔입니다. L값이 0이니까 L축을 없애고 볼게요. 이번에는 데이터가 두 개인 경우를 볼게요. 두 점에 대해 MSE를 최소화하는 선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겠죠. 이렇게 XY 좌표가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결국 MSE를 최소화시키는 선은 단 하나이고 그 값은 0입니다. 역시 수학식을 볼게요. 이 식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미 이 값이 0인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각각의 식도 0인 걸 알고 있죠. 왜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잖아요. 결국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죠. x1과 y1, x2와 y2는 데이터로부터 주어지는 값이고 미지수는 w0, w1이죠. 식이 두 개, 미지수도 두 개인 연립방정식입니다. 편미분으로 푸셔도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3차원에 나타내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형태일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 MSE를 최소화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W0, W1의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고 그 해는 바로 이렇게 그냥 점인 겁니다. 이번에는 데이터가 3개인 경우입니다. 이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까요? 없어요. 동일선상에 있지 않은 이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애니메이션처럼 모든 오차 제곱합이 0이 될 수가 없죠. 데이터 포인트가 4개, 5개 그 이상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한번 오차를 최소화하는 직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L 함수는 0이 아니죠. 그래서 이 빨간 직선을 그리기 위해 오차가 최소화 되는 W0와 W1을 다른 원리로 구해야 합니다. 무슨 원리일까요? 한번 보시죠. L 함수는 이렇게 3개의 제곱식을 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3개의 식 중 어느 것도 0으로 확신할 수는 없죠. 동일선상에 있지 않으니까요. 이 식을 좀 더 일반적으로 써볼게요. 뭔가 익숙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SSE식이 나왔습니다. 여기다 데이터 수로 나누면 MS였고요. 자, 이제 W에 대한 L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예상대로 그려졌나요? 사실 원데이터는 매우 극단적인 모양이 나오는데
제가 데이터 정교화 작업 등을 해서 이해하기 편한 그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 값들은 붉은색 점의 좌표를 의미하죠. 이 W0와 W1의 값이 L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값입니다. 즉 MSE를 최소화시키는 값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MSE를 최소화시키는 W0와 W1으로 집값을 예측하는 직선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N 함수로 나타낸 3차원식도 1변수 2차 함수처럼 그림 모양이라는 걸 알았어요. 포물선과 포물면 차이죠. 결국 데이터가 3개 이상이면 W0, W1 양쪽 방향으로 편미분을 해서 편미분 값을 0으로 만드는 W0, W1 값이 예측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이 되는 원리를 이해한 겁니다. 자, 앞으로 계속 수학식이 나올 거예요. 편미분을 구해볼게요. 우선 W0에 대한 편미분 먼저 하고요. W1에 대해서도 편미분해봤습니다. 두 식에 대해 공통적으로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서 2는 없애고 시그마도 편의를 위해 로어 리미츠, 어퍼 리미츠 생략할게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xi, yi는 데이터 값이고 주어지니까 연립방 정식으로 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 어떤 직관적인 요소를 얻을 수 있나 조금 더 진행시켜 볼게요. 더 간단해 보이는 W0에 대한 편미분부터 볼게요. 각 식에 시그마를 분배하겠습니다. 3을 10번 더하는 거랑 1을 10번 더하고 2 10번 더하는 거랑 같으니까 시그마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W0는 단순히 n번 더하는 거니까 nW0가 되는 거고요. 분배 법칙으로 각 항에 n분의 1을 곱하겠습니다. n분의 1 익숙하시죠? W1은 xi가 공통적으로 갖는 개수니까 앞으로 빠질 수 있죠. 자, xy야 yi는 다른 수들을 n개 더하고 다시 n으로 나누니까 평균이죠. 그래서 이렇게 x바와 y바로 바꿀게요. 최종적으로 W0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2번 W1 편미분식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역시 각 식에 시그마를 분배하고요. 이번에는 xi도 있네요. 역시 분배하겠습니다. 시그마랑 상관없는 것들은 앞으로 빼볼게요. 그리고 분배 법칙으로 각 항에 n분의 1을 곱하겠습니다. n번 더하고 n으로 나눈 애들은 다 평균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다 왔어요. W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W 형식에 W1이 보이고 W 한식에 W0이 보이네요. 어떻게 할까요? W 형식에 W1을 넣고 W1식에 W0를 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W1식에 W0를 넣는 게 더 쉬워 보여요. 전개해 보겠습니다. W0에 W1에 대한 식을 대입하고 W1에 대한 식을 좌측으로 넘겨야 하니까 한분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양변에 얘를 빼주면 되겠죠. 한번 빼보겠습니다. 좌변에는 W1으로 묶일 수 있고 우변에는 똑같은 애 빼니까 둘 다 사라지죠. 그러면 이 식이 나옵니다. 이제 양변엔 얘의 역수를 곱할게요. 왼쪽은 W1만 남고 오른쪽은 X제곱의 평균이 없어지죠. 그래서 W1은 결국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얘를 잘 볼게요. 위에는 공분산, 아래는 분산의 형태죠. 물론 분자 분모에 n-1분의 1은 없습니다. 자, 의심하시면 오른쪽 식을 풀어서 한번 전개해보세요. 계속할게요. W1은 분산분의 공분산이라는 건데 분모는 분산이니까 무조건 양수고 분자에 따라 부호가 바뀝니다. x가 평균의 합보다 클 때 y도 크면 양수이고 y가 작다면요 음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모인 분산은 퍼진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xy의 증가량 부호가 같으면 양수, 다르면 음수라는 겁니다. W1 기울기의 기본적 특성이에요. 이제 W0 볼게요. 이미 W1을 x, y에 대한 식으로 구했으니까 그냥 대입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엄청 복잡해요. 시그마 노테이션으로 좀 더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복잡하긴 하네요. 하지만 우린 봐야 됩니다. 분모 먼저 잘 보면 x의 분산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분자를 보면 앞에 텀은 y값의 평균을, 뒤에 텀은 x와 y의 공분산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어요. 즉 W0는 우리의 예측선이 데이터들의 평균점을 통과하도록 만드는 값이라는 겁니다. 이때
데이터의 평균 y값 수준, 집값이요. 집값을 기준으로 하되 x와 y의 상관관계, 집의 넓이와 집값의 상관관계로 발생하는 기울기 보정 효과를 감안하는 거죠. 절편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직선이 MSE를 최소화하도록 보정한다는 얘기예요. 좀 더 직관적으로 볼까요? W0에 대한 편미분을 볼게요. MSE를 최소화하는 값은 이 편미분을 0으로 만드는 값이에요. 이 식은 y hat, 예측값이죠. y hat을 넣어 다시 써보겠습니다. 이 식의 의미가 뭐죠? 자, 생각해보세요. 오차의 평균이죠. 오차의 평균이 0입니다. 무슨 얘기냐? MSE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절편 W0를 찾는 순간 오차들의 평균이 자동으로 0이라는 겁니다. 그래픽적으로 볼게요. 회귀 모델에 독립변수 x의 평균을 넣어 예측하면 그 예측값 y hat은 정확히 중속변수 y의 평균과 같아집니다. 절편은 이성질이 성립하도록 회귀선의 위치를 위아래로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L 함수가 그런 모양이었는지 수학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을 전개해보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직접 한번 해보세요. L 함수를 W1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W1의 최고차항인 W1 제곱의 개수가 X제곱의 평균이에요. 제곱의 평균이니까 양수죠. 개수가 양수니까 W1의 2차식은 아래로 블록입니다. 마찬가지로 W0에 대해서 생각하면 W0에 대한 최고차항 W0 제곱의 개수는 1이에요. 1도 양수죠. 그래서 L은 W0, W1에 대해서 모두 아래로 블록이죠. 편미분을 2번 하는 방법도 있어요. L 함수를 W0에 대해서 2번 편미분하면 1이고요. 0보다 큰 거죠. W1에 대해서도 2번 편미분하면 X제곱의 평균이고 역시 양수입니다. 결국 L of W0, W1은 W0와 W1 공간에서 사방으로 아래로 블록한 포물면 모양을 만듭니다.